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직원과 일하지 않은 직원 등 11명의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오모는 8월 24일부로 주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그 후임으로는 캐티 호컬 현 부주지사가 뉴욕 주 사상 처음 여성 주지사로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연방상원은 수개월간의 협상과 며칠간의 원내 토론 끝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69표 대 반대 30표였습니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초당적 승리라고 서로를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미치 매코넬 의원을 맹비난하면서 이제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포함한 큰 것을 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훨씬 더 큰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안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9월에 본격적인 법안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마크 브루노비치는 지난 일요일 2020년 선거감사와 관련해 주의회가 발부한 소환장을 거부한 혐의로 마리코파 카우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상원이 8월 3일 법무부에 카운티가 2020년 선거감사 과정에서 라우터 접근권과 선거 자료를 주 상원에 넘기지 않은 것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 법무부의 서한에 따르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카우니에 30일 동안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애리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우니 위원회가 위반 사항을 제때 시정하지 못할 경우 주 재무부는 마리코파 카우니에 배정된 돈을 주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관계자들은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 여름 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선거관리당국은 월요일 보안 비밀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투표 시스템 정보가 지난 8월 2일 온라인에 게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카우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나 그리스올드 콜로라도 주 국무장관은 메사 카우니 서기 티나 피러스에게 감시 카메라 비디오와 기타 문서를 제공해 수사관들이 체인 오브 커스토디 프로토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스올드 주 국무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된 비밀번호는 카우니 투표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스테이션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반은 콜로라도 선거에 직접적인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면서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올드의 명령은 2021년 5월 25일 메사 카우니에서 제한된 접근으로 진행된 데모크라시 스윗 버전 5.13의 설치 중 수집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데모크라시 스윗 소프트웨어는 도미니언 기계를 통해 관리되는 선거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스올드는 월요일 출판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보안 프로토콜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체인과 보안 프로토콜의 매우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러스는 명령에 따라 자신과 다른 카우니 공무원 또는 직원 간의 통신 또는 5월 도미니언 기계 또는 설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 음성 메일 및 문의 관련 이메일까지 모두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스올드는 피러스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장비의 인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트위터로부터 일주일간 계정을 정지당했습니다. 그린 의원이 어젯밤 트위터에 이 백신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다라고 발언하고 또 다른 트윗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 코로나19 감염 보고가 너무 많다.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린 의원의 트윗은 트위터의 오보 정책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며 규칙 위반이 반복되어 일주일 동안 읽기 전용 모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 의원은 오늘 성명에서 트위터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트윗했다는 이유로 정지시켰다며 트위터는 트위터의 모든 연약한 위선자들에게 너무나 모욕적인 진실 때문에 나를 정지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 유권자들이 트위터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스는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가 2020년 대선 이후 유권자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보도를 고의로 유포했다면서 오늘 원 아메리칸 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미니언은 그 회사가 감시 가능하고 감사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서류상 흔적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 아메리칸 뉴스가 검증 가능한 허위 사실을 제조, 승인, 반복 방송했다면서 컬럼비아 지방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미니언은 최근 몇 달간 관련된 공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월에는 트럼프의 변호사이자 자문이었던 줄리아니 변호사가 정보훼손 캠페인을 벌였다며 13억 달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주에 3가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어제 팍스뉴스의 해니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나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나와 가족들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믿는다며 가족을 위한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또한 파우치 박사의 발언이 정치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파우치와 바이든 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자연 면역을 무시하고 있는데 수천만 명이 코로나를 앓았는데 정치적으로 그게 불편하다고 그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언급하는 것은 교사 노조가 그걸 원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일 뿐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의원은 이상한 게 있는데 의회 민주당원들 사이 집단 심리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그들은 척 슈머에게 복종하고 유일한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오늘 주의회가 통과시킨 부재자 투표법 개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재자 투표 등록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것과 부재자 투표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전국적으로 투표권이 공격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곳 위스콘신에서는 민주적 과정의 핵심을 공격하는 일련의 공화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투표와 투표기 정보를 위해 소환된 두 카운티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에버스는 소환장을 애리조나주 선거수사와 비교하며 광대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가 브라운 카운티와 밀워키 카운티 서기에게 소환장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 안 돼, 영어로 hell no라고 말한 것에 대해 소환장 발부를 주도했던 제널 브랜첸 주 하원 선거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사람들은 에버스 주지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브랜첸 위원장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운 카운티 그린베이 시에선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명의 자원봉사단이 뉴욕에서 와서 그린베이 시의 직원 명찰을 달고 이곳저곳에서 활동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위스콘신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며 유권자의 진실성 없이는 투표함에서 발언권은 사라진다라고 브랜첸 의원은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의 패권과 혐오의 급증을 일삼았다고 비난해온 진보 성향의 비영리 단체가 2020년 선거에서 흑인들의 표심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가을 8만 5천 달러를 조지아 최대 카운티의 선거관리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관들은 이제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길 원한다고 저스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풀톤 카운티 감사원은 이달 주 선거관리관들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의 지원금을 부재자 투표용지 구입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박스에 담겨 있는지 공개하라는 지원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보조금은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센터 쪽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21개의 투표용지 드롭박스가 2020년 9월 10일 총 4만 614달러에 구매됐음을 확인하고 또한 검토일 현재 나머지 4만 4,386달러는 센터 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이 자금은 등록부의 예산에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보 진영의 사설 기금이 팬데믹 안전이라는 명분 하에 정당이나 후보 또는 선거 캠프가 아닌 무소속 판사와 지방선거 행정관에게 넘어간 것을 집중 조명한 것입니다. 센터 측은 트위터에서 공식 성명에 이르기까지 2020년 대선 내내 트럼프와 공화당을 가차없이 공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체입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은 선거법 개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워싱턴 DC로 탈출했던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명령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48시간 동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됐는데요. 주 하원이 출석 강제 투표를 할 경우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특별회기에서 정족수를 깨려고 불참하는 하원 의원들은 체포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브래드 우르티아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의 명령을 잠시 보류한다라는 명령에서 관계자들이 비상임시 구호 청원은 보장된다. 대기 명령이 발령됐다. 2021년 8월 12일 오후 4시까지 답변이 요구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부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는 낙태 수술과 성전환 절차 수행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서 면제한다는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자비에르 베체라가 성전환 절차나 낙태에 대한 보험 혜택을 이행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방식에서 의무사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한 의무로 보험 혜택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기독교 병원과 2만 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 집단입니다. 오코너 판사는 양심과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에 위배되는 성전환 시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면서 2년 전 정부가 의무화한 것을 파기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의무화 명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동안 오바마 케어의 차별금지 조항의 일부에 대한 해석으로 처음 발표됐던 것입니다. 특히 양심과 종교의 이유로 면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노스다코타 동부지방법원의 판사는 이 명령을 기각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